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안전장비가 없어 사고가 났다 하면 사망으로 연결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오토바이의 이동량은 급증, 사고 빈도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오토바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행 중에 갑작스럽게 만난 오토바이,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쓰는 줄 알고 직진을 한 상태였는데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핸들을 그러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꾸네요. 돌리더라고요. 그 어떻게 피할 겨를도 없이 브레이크를 이미 잡았을 때는 벌써 사고가 났었고 너무 아찔해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는 늦은 밤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려던 찰나 이렇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요, 왕복 2차로였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차량이 줄지어 서 있던 틈을 타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아찔했던 그날의 사고, 제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게 먼저였고 순간적으로 그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도. 이번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 총 5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요. 심각한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운전자가 와도 이거는 벌어졌을 사고라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도로 위에서 마치 고개라도 하듯 무섭게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들로 인해서 애꿎은 운전자들이 마음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오토바이는 안 보이걸라. 깜짝 놀래지요. 이제 빨리 가려고 새치기 하고 막 그런 게 많지. 네, 편리함을 위해서 많이들 타고 있는 이 오토바이, 어쩌다가 골칫덩어리가 됐을까요?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도 나름 변이 있습니다. 배달이 이게 커버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막아야 되는데 사업주는 계속 배달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쌓이게 되고 이제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배달하려고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시간 안에 갖다 줘야 되니까 엄청 가속을 하거든요. 기사들은 받기를 1초도 안 됐어요. 왜 안 갖다 주냐고. 음식 배달량이 급증하면서 당연하게 시간에 쫓기게 됐고요. 네. 그만큼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와는 달리 안전장비가 미흡한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헬멧마저도 대부분 범칙금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만 가볍게 착용하다 보니 큰 부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시속 50km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차와 부딪혔을 때 헬멧을 제대로 착용한 경우는 두부 손상 가능성이 24%고요. 네. 만약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99%까지 치솟았습니다. 꼭 써야 돼요. 안전모 안 쓰면 2만 원 범칙금 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전모를 여기다 걸치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 나면 오토바이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머리 아스팔트 부딪히면 큰 사망 사고로 사고 이어진다니까요. 또는 식물인간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쓴 거나 자동차 탈 마찬가지죠. 때는 안전띠가 내 생명을 지켜주죠. 오토바이 탈 때는 안전모가 내 생명을 지켜줍니다. 나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오토바이 사고. 안전을 위해서 헬멧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네.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서행 중이던 제보자, 그런데 갑자기 진출입로에서 안전봉까지 밟고 방향을 바꾼 흰색 차량 때문에 앞서가던 차와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방향 이 바꾼 차는 저 차 차가 들어오기 잘못 때문에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멈췄다, 위험해서 멈췄다. 그러면 이 차는 잘못이 없죠. 근데 제보자가 멈추지 못해 뒤에 들이받았으니까 안전거리 미약보다 전방주시 태만이다. 제보자 100%다. 제보자는 억울하죠. 아니 이 차 때문인데 저 플라스틱 탄력봉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쑥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 사고로 제보자는 100여만 원의 수리비를 지출해야 했는데요. 근데 더 억울한 건요. 네. 가해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 게다가 안전봉까지 밟아가며 차로를 바꾼 흰색 차는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흰색 차는 과실이 없는 걸까요? 마음 같아서는 저 흰색 차 100% 잘못입니다. 네. 하지만 미리 브레이크 잡아서 거리를 더 쭉 늘려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따라서 저 흰색 차와 제보자 관계를 본다면 80대 20, 적어도 70대 30은 돼야 마땅하겠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도로 위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라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한적한 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 그런데 우측 도로에서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황색 전멸등 삼거리네요.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흰색 차가 아니. 직진대 좌회전 차량의 충돌 직진이 사고, 우선 아닌가? 상대 측에서는요 황색 전멸 신호에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보자에게 30%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70대 30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진대 좌회전이면 좌회전차가 당연히 멈췄다 나와야죠. 처음부터 빠르게 온 것도 아니고 천천히 멈출 듯 그런 데가 지나가면 되겠지 하는데 저렇게 튀어나오면은 저건 완전히 기습 공격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사고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는 일반적으로 70대 30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70대 30보다는 좌회전차의 잘못을 더 크게 종합적으로 80대 20 또는 90대 10까지 보고 사이다죠, 싶습니다. 사이다.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선 직진이건 좌회전이건 전방 주시와 감속은 의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